네, 이제 그 자미두수 카드에 대해서 좀 다시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매뉴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주성들은 이렇게 14종류의 14주성이라고 해서 그 14주성이 이렇게 적혀 있고, 그 14주성의 이제 특징, 그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 그리고 북두주성, 그렇게 해서 총 14개의 이제 별들, 중천성까지 해가지고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아세요. 이 부분은 뭐 별다르게 특별하게 설명드릴 부분들이 없을 것 같고요. 주요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감을 처음에 이제 좀 잡아 나아가시면은 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페이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숙지 또는 감을 좀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이 부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쭉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각각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이제 좀 각각의 카드들의 특징, 성향, 그것을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타로 카드가 됐건, 이제 오라클이 됐건, 이제 가장 그것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다는 표현보다는 가장 많이 이제 좀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 중 하나가 이 키워드를 그대로 그냥 생짜로 암기하시려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얻어갈 수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대다수가 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딩이 불가능해요. 이 카드나 그것들을 공부하실 때에는 이 각각의 카드의 의미들을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찾아 나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여기 보면은 용지성과 봉각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양의 수성, 양의 토성, 이렇게 중천선 중에 하나로서 양의 수성, 그 양의 토성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를 보시면은요, 안타깝게도 자 여기 순진, 그리고 문제, 그리고 박식, 총명, 건강, 풍류, 밑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위에도 보시면은요, 홍란천이 딱 보시면은 온후하다, 총명하다, 결혼은, 연애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또 용모랑 이제 그 용태가 이제 단정하고 수려하다, 이제 그런 의미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의미가. 여기도 보시면은 이 천공성과 직업성에 대한 부분도 뭐 정신세계라든지 재난, 뭐 이제 시련, 그리고 소극적, 뭐 거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다 보면은 분명히 카드는 두 개인데 의미는 똑같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좀 헷갈리는 요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들의 그 각각의 의미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천공성과 직업성, 이것도 의미가 이제 똑같은데 이 매뉴얼을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이 조금 달라요. 여기에는 약간 그 공허감이 있다라면은 여기에선 허언을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조금 뭔가 다른 부분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의미들이 서로 좀 다릅니다. 키워드들은 유사하게 이제 나오지만 이 디테일한 의미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다를까, 이거를 좀 많이 사유를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실제 자미두수를 공부하셔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요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카드 키워드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들을 기반으로 이 각각의 카드들의 특징들을 이제 감을 잡아 나가시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공부하시면은 어느 정도 원하시는 부분들을 얻어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단 이거를 매뉴얼 그대로 적용을 하려다 보면은 이제 무수히 많은 어떤 그 질문들 속에서 그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파트만큼은 아마 여기 자미두수 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오라클 계열이나 아니면 타로 카드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공통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점사의 율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되어 있고요. 뭐 심층 심리의 활용, 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쭉 이어나가다가 이제 뭐 봉인을 여는 방법, 뭐 해제하는 방법, 뭐 이제 그리고 정화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 자미두수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소개들과 함께 이 카드 각각의 의미들이 이제 14주성부터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이 파트들은 이제 일본어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요즘에 번역기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파파고 같은 데에서 이제 좀 긁어가지고 번역을 하시면은 뭐 무리 없게 충분히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닥 어려운 내용들이 어려운 수준의 일본어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3장. 이게 1장이 그 소개고 2장이 그 14주성과 부성에 대해서 34장에 대해서 그 카드를 소개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이 파트가 이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우리가 보통 스프레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스프레드의 종류를 여기서는 8가지를 소개해 놨습니다. 이 8가지를 소개해 놨는데 뭐 오망성, 육망성, 남십자성, 뭐 명반전법 뭐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독특한 또는 참고할 만한 그런 스프레드는 요 마지막 8번째 사과 삼전의 법이라고 불리우는 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과 삼전에 대한 부분이 왜 들어갔냐면은요. 이거는 이제 그 유김신과라는 점술이 있어요. 유김신과는 기문능갑 태의신수와 함께 그 기울인 삼식 중 하나로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제갈공명이 썼다라는 걸로도 이제 국내에서는 알려져 있지만 일본이잖아요. 일본에서 출판된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주술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로 가장 유명한 어떤 그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첫 번째 분이 이제 쿠카이 대사, 이제 공해 대사라는 분이고 이게 진원밀교의 창시자거든요. 그분이 있고 또 한 분이 아베노 세이메이, 이 안배청명이라는 그 음향사입니다. 이 음향사 아베노 세이메이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나 그 영화 그런 데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다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데 이 아베노 세이메이가 사용을 했던 점술이 유김신가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김신가가 우리가 국내 역술인들이 하는 유김신가랑은 좀 다른 형태로 이제 그 유김신가를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관련 서적으로는 금옥토집이라는 책에도 조금 그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데 뭐 그 부분 이외에 직접적인 관련 서적은 이제 그 점사략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점사략결이 약간 심플하게 그 유김을 활용하는 방법 그에 대한 내용인데 그 부분들로 이제 좀 소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 유김신가에서 사용을 하는 그 포국을 해서 이제 보는 거, 살피는 거, 그게 바로 요 사과삼전입니다. 이 사과삼전은 이제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A가 본인의 상태, 그리고 B는 이제 이 협력자 또는 가정 환경, 그리고 C가 상대방. 이게 이제 주체면 이게 객체가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그 가정 환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D가 상대방의 가정 환경, C는 상대방. 그런 다음에 이제 보통 EFG 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의 어떤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그것에 대한 현재 어떤 과정인과 그런 것들, 그리고 최종 결과물.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3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카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그 배열 구성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김신가는 사실 여기에서 좀 더 복잡하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 사과 삼전이라는 거는 요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사과라고 이야기하고, 요거를 이제 하나, 둘, 셋, 초전, 중전, 말전 해가지고 삼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도 또 4가지 구성 요소로 사실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2가지 요소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천장과 천신, 천반 또는 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과 위에 12천장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2가지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해요. 유김에서는요. 근데 지반이랑 둔간이라는 요소가 또 들어가긴 하는데, 아무튼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내용들인데 이 컨셉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 뭐 결혼운 같은 것들을 본다 그러면은 이쪽은 뭐 남자분이 물어봤다 그러면 여기가 남자가 되겠죠. 여기는 신랑 측, 여기 신부 측이 되겠고요. 그럼 뭐 맞선을 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성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집안과 집안과의 관계성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이제 속마음이거든요. 또는 남자의 속마음, 여자의 속마음. 또는 남자의 집안, 여자의 집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그 사과의 특징입니다. 이 사과를 기반으로 여기에서 원래 도출해서 뽑아내는 게 삼전에 해당이 돼요. 사실은요.
이거를 처음 초전에 도출해서 뽑아를 내서 거기서 사건의 흐름을 보는 게요. 유기면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컨셉을 따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사과삼전에 대한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담을 할 때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점의 주의점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키워드 이제 간략 의미들에 대해서 나온 거죠. 이제 주성에 이제 그 정의치와 역의치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부성에 이제 그 정의치와 역의치에 대해서 이제 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4주성을 그 인물의 상으로 이제 분류를 해놓은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끝납니다. 그 역이치와 정의치의 인물을 분리해 놓은 거거든요. 어떤 인물적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특징, 그 사람의 특징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을 잡으라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역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저보고 이 자미두수 카드를 강의를 해라, 만약에 이제 그런 식 이야기가 나온다면, 특히 유료 강의 같은 것들을 해라, 그런 식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 강의는 강의 수익이 좀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시간을 어느 정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교재 내용을 번역을 해서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주구장창 외우라고 시킬 것입니다. 저라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예, 카드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령 어떻게 나왔느냐. 딱 해서, 뭐를 볼까요? 우리가 보통 연애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내 소개팅 건수가 딱 잡혔어요. 그래,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한 장을 딱 뽑았습니다. 문창이 나왔네. 그러면 문창은 그 창곡이라고 해서 문창, 문곡을 이제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공무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음, 풍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즐기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좀 고리타분한 부분들이 조금 있음.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연애 대상으로는 조금 약간 식상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혼 대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는 방법들이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문창 파트만 이렇게 딱 한번 볼까요? 아까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창 파트만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동적 예술, 문장, 학문, 문예, 문화, 그리고 예능, 그리고 창의, 창작, 작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들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더군다나 이제 정의치로만 또 보면은 뭐 다재다능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회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 박학다식한 부분들이 있고, 뭐 학문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시험을 합격하게 되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카드의 의미들을 좀 잘 사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카드의 성향, 남자 이미지잖아요. 남자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 카드의 성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풍류에 대한 카드기도 해. 그 문창은 풍류에 대한 의미야. 그런데 이 창곡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풍류의 기회들을 기반으로 잘 논다라는 의미고, 문창은 어떤 이론적, 학술적으로 조금 안다는 의미야. 가령 문창 문곡에 문창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를 읊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딱 어떤 품격이 있는, 가령 와인을 마실 때 와인을 음미하면서 약간의 그 산도와 향기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다 이제 풍부하게 그 바디감을 느끼면서 뭔가 그 술을 즐기는 모습이라면은, 이 문곡은요, 그거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명주들을, 그리고 그 명주들과 어떤 음식들이 잘 어울릴지 약간 좀 신나는 분위기에 좀 더 가깝거든요. 이러한 쪽은 같은 풍류, 같은 음주를 즐기더라도 약간 이렇게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특징들, 이 별의 그러한 특징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감을 잡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이 해설집이라기보다는 예문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별 무리가 없게 돼요. 제가 설명드릴 것도 이제 그런 방식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아무튼 이제 이 카드 자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 카드들의 의미들 구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